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요. 휴가철이 가까워질수록 더위에 지칠 때면 해변으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날씨입니다. 네, 저도 해변이나 계곡이 많이 생각나는 날씨인데요. 오늘의 사건이 혹시 휴양지와 관련이 되어 있나요? 네, 오늘 야간 매점에서는 아일랜드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 휴양지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터 버그만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건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9년 6월 16일 오전 6시 45분 아일랜드 북서부 슬라이고시 인근 로스즈 포인트 해변 아서 킨셀라라는 남성은 아침 일찍 아들 브라이언과 함께 철인 3중 경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연습을 하던 부자는 해변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자세히 보니 수상한 물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해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남성이 이동도 하고 있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부자는 즉시 구급대에 신고합니다.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해변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짧은 회색 머리에 푸른색 눈을 가지고 있었고 키는 179cm 정도였으며 일반 남성에 비해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령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장에는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 파란 양말, 검은 벨트, 검정 구두가 발견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의상들이 C&A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었는데 이 브랜드는 유럽에서 유명한 패션 소매 브랜드였습니다. C&A 매장은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신원을 수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해변 근교에 위치한 슬라이고 시티 호텔 직원이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현재 수배 중인 그 남자의 신원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호텔 체크인할 때 대화를 나눈 손님 같습니다. 직원은 죽은 남자가 호텔에 투숙했던 오스트리아인 투숙객 피터 버그만이라고 제보했습니다. 아일랜드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오스트리아인 피터 버그만으로 특정하고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신원이 파악된 이상 사건의 진상은 금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신원 조회 결과 뜻밖의 결과가 확인됩니다. 그 어디에도 피터 버그만이라는 남성의 신원과 입국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일랜드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기록을 조회한 결과 피터 버그만이란 오스트리아인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입국했다는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성이 호텔 체크인 당시 기재한 오스트리아 빈의 주소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습니다. 경찰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기록도 없는 남성이 거짓 이름과 거짓 주소로 호텔에 체크인을 했고 인근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미스테리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사를 모두 원점으로 돌린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다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호텔에 나타난 12일부터 16일 사망하기까지의 4일간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6월 12일 오후 2시 반에서 4시 사이에 피터 버그만은 아일랜드 대리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 나타났습니다. 슬라이고 역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 버그만은 검정색 숄더백과 여행 가방을 함께 실었습니다. 저녁 6시 28분경 슬라이고 역에 도착한 버그만은 택시를 타고 슬라이고 시티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짓 이름과 주소로 체크인을 한 버그만은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6월 13일 버그만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우체국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9분경 우체국으로 향한 그는 우표 8장과 항공 우편을 구매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편지나 물건을 보내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에게 우편을 보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호텔을 나선 버그만은 택시를 잡고 운전기사에게 수영하기 좋은 조용한 해변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는 로스즈 포인트 해변을 추천했고 그곳에 버그만을 내려줍니다. 이후 해변에서 돌아올 때에도 같은 택시를 이용한 버그만은 슬라이고의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했습니다. 6월 15일 오후 1시 6분경 버그만은 호텔에서 체크아웃한 다음 호텔을 떠났습니다. 호텔을 나설 당시 그는 검정 숄더백과 검은색 여행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보라색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들고 있었던 검은색 여행 가방이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호텔에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검은색 가방이 다른 디자인의 검은색 가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투숙 기간 동안 다른 가방으로 바뀌어서 체크아웃을 한 건 분명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호텔을 떠난 버그만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고 케이사이드 쇼핑센터 앞에 멈춰서서 몇 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1시 16분경 쇼핑센터를 떠난 버그만은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약 20분 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샌드위치와 카푸치노 한 잔을 사 먹은 버그만은 음식을 먹는 동안 주머니에 있던 종이 몇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그는 로스즈 포인트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시신으로 발견된 해변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 로스즈 포인트행 버스를 탑승하는 모습이 생전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나체 상태였고 해변을 따라 그의 옷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목격담과 CCTV 영상이 확인됐지만 버그만의 정체를 밝힐 만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끝내 피터 버그만 신원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버그만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검시관에 따르면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며 남자의 죽음이 살인이라고 확신할 만한 이유가 될 폭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치아는 건강한 편이었지만 치과 치료를 자주 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그만은 외형은 멀쩡했지만 건강은 매우 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전립선 암이 진행 중이었고 뼈에서는 종양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는 과거 심근경색을 앓았던 흔적이 있었고 신장 역시 하나뿐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심각한 건강 상태였음에도 독성 검사 결과 그의 장기 어느 곳에도 약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담배를 상당히 자주 피우는 모습이 CCTV에도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이 정도 건강 상태였으면 담배는커녕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시관은 심근경색과 건강 상태로 인해 버그만이 중대한 통증과 처방전을 요구하는 진통제, 최소한 처방전이 없는 진통제로 그의 통증을 관리했을 거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아일랜드 경찰에겐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그만이 들고 다녔던 보라색 비닐봉투였습니다. 그가 호텔에 머무는 동안 촬영된 CCTV에는 도구나 소지품으로 가득 찬 보라색 비닐봉투를 들고 떠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보라색 비닐봉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일랜드 경찰은 평소 버그만의 행동이 매우 철저하고 꼼꼼한 편이었기 때문에 보라색 봉투를 찾아낸다면 신원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보라색 봉투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은 남자의 사망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사고에 의한 것인지 타살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 발견 현장 주변에는 버그만의 지갑이나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샌드위치를 사 먹고 버스를 탔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사고사였다면 그의 지갑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는 게 정상이었지만 개인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력 사건을 의심하기에도 그가 살해당했다고 볼 만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문만을 남긴 채 피터 버그만의 사망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6년이 지난 2015년 프랑스 언론사 르몽드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폭로합니다. 오스트리아 경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일랜드 경찰이 단 한 번도 이 사건과 관련해 오스트리아에 통보하거나 외교 당국과 접촉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르몽드는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인터폴의 실종자 혹은 신원수배 어디에도 피터 버그만의 사망이 보고되지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버그만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던 아일랜드 경찰이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일랜드에 나타난 남성의 죽음은 결국 무엇 하나 밝혀지지 않은 채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피터 버그만이란 가명으로 슬라이고에 묻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피터 버그만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지병이 있어서 사고를 당한 걸 수도 있겠지만 몇 시간 전만 해도 돈을 쓰고 다닌 사람이 사건 현장 주변에 지갑이나 현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의심스러웠어요. 또한 쇼핑센터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아마 제3의 인물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을 걸로 보여요. 네, 저는 오히려 피터 버그만이 외국인이 아니라 아일랜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없던 것도 그렇고 또 독일 억양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쵸, 부모님이 독일을... 네, 독일어 억양을 흉내낸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가족 중에 게르만 독일어를 네.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사건은 아마 영구미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간 매점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